철골 기둥의 한쪽 면에 마련된 봉을 잡고 오르는데 웬만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으로 팔에 힘이 빠질 정도다. 지하 3층, 지상 4층 높이의 총 면적만 약 26,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현장. 이곳에 들어가는 철골 자재만 해도 1,600톤이나 된다. 두 발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서 육중한 철골을 자유자재로 다루는데 지켜보는 것만으로 손에 땀이 날 정도다. 타워 크레인으로 옮겨온 철골을 제 위치에 맞추고 고정시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다. 무게중심 잘못 잡으면 그냥 낙상입니다, 낙상. 건물의 벽이나 바닥이 만들어지기 전 공중에 뼈대를 세우는 철골 구조물 시공간. 이들에겐 한 뼘 폭의 철골이 곧 땅이자 벽이다. 사람 한 명 겨우 올라갈 만한 협소한 공간의 기둥이라도 두 발 디딜 곳만 있다면 어디든 이들의 작업장이다. 자칫 균형을 잃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고리를 항상 걸고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공중 위를 거침없이 누비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을까. 안정적인 작업 모습에서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내공이 느껴진다. 재밌죠? 네?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특전사 훈련보다 이런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아찔했죠. 우리도 사람인데. 이제 하다 이제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배고 적응이 돼가지고 별로 뭐 무섭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이날 작업할 분량의 철골 구조물이 도착했다. 행인이 많은 곳에 위치한 공사 현장이다 보니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자재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 건물에 맞는 크기로 가공이 돼서 현장에 도착한다. 제 위치에 맞게 배치를 하고 조립하는 일이 현장 사람들의 몫이다. 3층과 4층을 이어주는 그 X10열에서 16열 사이, Y1열에서 Y6열 사이에 있는 그 3층과 4층을 이어주는 철골 빔 설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면을 숙지한 작업 반장이 각각 들어갈 위치를 알려주면 타워 크레인 기사가 철골을 그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던 상부 작업자가 철골을 받아서 조립하는 것이다. 짧게 한 번만 더요, 밖으로. 대략 한 2톤 정도. 네. 그리고 2m. 오케이. 아, 됐습니다. 스라하게 합니다. 철골 구조물을 올릴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을 위해 각 철골을 연결해줄 부품까지 정확하게 개수에 맞춰서 준비해놔야 한다.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이 철골이 모여서 건물의 중요한 뼈대가 될 것이다.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먼저 세로로 철골 기둥이 세워지고 여기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보가 고정된다. 이날은 3층과 4층에 보를 설치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자재가 모두 준비된 뒤에는 각자 맡은 위치로 이동한다. 기둥을 타고 철골 위를 걸어서 신속하게 움직여준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지만 바닥이 멀게 느껴질 정도의 아찔한 높이다. 지금 여기가요, 12m 정도 됩니다. 지금 요 자리가요. 철골 맞추기가 시작된다. 부장님,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설치될 철골의 양끝에 선 작업자. 철골이 다가오면 서서히 이동시켜 제 위치로 끌어온 뒤 기존 철골과 조립한다. 하나의 보가 연결된 뒤에는 반드시 줄을 묶어준다. 저희 안전 역할이에요. 추락하지 말라고.
안전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닐 때 위험하니까요. 당연히 뭐 매줘야 되는 것이고. 공중 위로 올라가는 철골 구조물에서 작업자가 의지할 곳이라곤 한 가닥 안전줄밖에 없다. 고에서 고로 이동을 할 때 안전고리를 옮겨 걸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하지만 안전줄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육중한 철골에 밀리는 것인데 사방 어느 곳에서 철골이 다가올지 모르니 항상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철골을 제 위치에 맞춘 뒤에는 기둥과 연결되는 부위를 나사를 이용해서 조여준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해나간다. 어떤 거 설치해야 되지? 이 위에 빔 또 설치할 겁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면서. 한 층의 설치가 끝났으면 다음 층으로 올라가서 같은 작업을 이어간다. 적재적소에 철골 구조물을 배달해주는 타워 크레인. 한 번에도 몇 톤이 넘는 자재를 옮기는 일이다 보니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자, 슬하게 좀 내려주시면서 스윙은 천천히 계속.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요하는 작업. 타워 크레인 기사의 섬세한 운전 실력에 맞춰 철골이 제 위치에 배달된다. 왼매 들어가다 말아버리네. 안으로 땡겨주세요. 안으로. 스톱. 철골을 받는 상부 작업자와 타워 크레인 기사의 호흡이 잘 맞아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지만 양쪽에 달린 줄만으로 2톤이 넘는 무게의 철골을 움직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갑니다. 계속해서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임을 조절한다. 슬하게. 스톱. 죄송합니다. 다시 마게. 죄송합니다. 다시 마게. 천천히. 스톱. 하나의 철골을 이동시키는 데만 30여 분이 소요된다. 바람의 영향도 있고요. 바람. 그다음에 기니까 후리 같은 게 많이 쳐요. 이제 바운드 치다 그러죠 이렇게. 이게 스포가 멀면 멀수록 바운드가 많이 친다고. 그러니까 신호수하고 타운기사하고 잘 맞아야죠. 철골 위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사이 지상에서는 다음 작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차곡차곡 블록을 쌓듯 아래층부터 뼈대를 올리는데 그 순서는 작업 반장이 정한다. 13, 14 중간에 빔. 그 상부 작업자가 잘 알고 있어야지. 이 집 모양을 잘 알고 있어야 여기서 몇 열 올려준 다음에 안 보이는 데가 이제 많으니까 60층이고 100층이고 막 올라가면 무전으로 어디 올라간다 해야 거기를 딱 갖다 심어야 맞는 거죠, 정확하게. 3열에 설치하고 13, 14열 중간에 들어가는 빔. 아래서 올려주고 위에서 조립하고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시간은 어느 곳보다 빠르게 흘러간다. 한번 더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8m 길이의 철골이 안전줄에 걸렸다. 마치 고개를 하듯 줄에서 빼내는 작업자.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중간 위치에 들어갈 철골이 힘겹게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그만 걸리고 말았다.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 엄마야, 가봐봐. 이럴 때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빼내는 수밖에 없다. 균형 잡으랴, 걸린 것 빼내랴 온 신경이 곤두선다. 반대편의 작업자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오케이, 들어가. 밖으로 한 번만 살짝 당길게요. 조금만 더 밀어내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움직여주질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 그 순간 철골이 분리된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예상치 못한 고비에 직면한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것 또한 이들의 임무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서 베테랑 철골 구조물 기술자로 다져지는 것이다. 기둥과 보감 안 하는 곳을 단단하게 조이는 것으로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여기 설치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 작업할 때는 다른 생각 안 해요. 너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철골 구조물 시공반을 위해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특히 온도가 높은 날 철골 위의 체감 온도는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데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작업자를 위한 배려다. 이때도 타워 크레인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4층 높이까지 정확하게 전달된다. 일도 휴식도 철골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진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운 철골 위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시원함. 직접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물 맛이 어떠신가요? 맛이 멋있어. 끝내줘요. 목을 축이기가 무섭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작업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철골 기둥이 오후 시간만 되면 더욱 버겁게 느껴진다. 베테랑 작업자가 철골의 위치를 잡아놓으면 비교적 초보 작업자가 구석구석에 볼트를 조이는 일을 맡는다. 먼저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최대한 볼트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씩 조여나간다. 몇개는 보통 철거에서 하는 사람들 딱 합니다. 여기 것만 해도 10개. 아래 위로 다 하면 한 25개. 4포인트 하면 100개. 100개. 하루 종일 하면 이런 거는 20포인트 정도 할 거예요. 하루에 2,000개씩 볼트 조이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앉아도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그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올해로 5년째 철골 작업 일을 하고 있는 이운철 씨. 이 팀에서는 제일 늦게 시작한 신참이다.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아직도 이 좁은 곳에서 움직이고 작업을 하는 것이 편안해지지 않는다.
안전줄에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기고 이날 맡은 분량의 임무를 처리한다. 볼트가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망치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균형을 잡기가 버겁다. 망치 좀 큰 거고요. 라체트 렌치, 일명 깔깔이라고 하죠. 이게 주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이 잘 안 맞을 때 망치로 이 놈을 쐐기처럼 꽉 박아서 이 구멍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안 맞으면 그냥 죽으라고 때려야죠. 층수가 높아질수록 공포심도 함께 올라간다. 오로지 눈앞의 작업 공간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작업을 하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다. 내가 처음 올라올 때는 그쪽보다 더 떨었어요. 한 발을 디디면 다른 발이 콩콩콩콩 뛰었어요. 저절로. 그 다음 발을 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힘들 때는 아이들의 사진을 펼쳐본다. 잘 나오고. 너무 작아서 비니까. 아들 딸이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드님하고 따님이신가요? 예. 이러다 힘 빠지면 힘내야 됩니다. 여기서 힘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저녁 때마다 애들 사진 보고요. 전화하고. 가족이 붙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런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항상 더 보고 싶고. 차디찬 철골 위에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발판 삼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쌓아가는 현장. 이들의 의미 있는 땀방울 속에 철골 구조물이 더욱 견고하게 기틀을 잡아간다. 건물의 주축이 되는 철골 구조물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공장에서 먼저 가공 과정을 거친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철근을 사용되는 건물의 설계도에 맞게 재가공하는 것이다. 육중한 소음으로 가득한 공장 내부. 안에서는 철근을 옮기고 다듬느라 분주하다. 절단기 위로 오른 철근. 정확한 치수로 자르고 필요한 위치에 구멍을 뚫는다. 공장도 이제 칼럼 기둥이니까 기둥 세워놓죠. 기둥 세워가지고 이제 다른 거 다 붙이는 거죠. 굉음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란 철근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 한 대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정확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자르고 나면 이제 이 공장으로 올라갈 거예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1mm의 오차도 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작업해야 한다. 기본 모양을 갖춘 철골은 옆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 이곳에 배치된 한 작업자가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세세하게 신경 쓰며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표면 처리 작업이라고 이름은 샌드 브라스팅이라고도 하고 쇼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철골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숏 블라스팅 작업을 하려는 것인데 이 작업을 마쳐야 철골의 수명이 더 오래 간다. 들리긴 하는데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 제작진도 보호 장비를 갖췄다. 제작진은 그래서 원래 촬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가장 기본 장비인 마스크하고 기마개 요걸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미세 가루를 분사하는 작업인 만큼 외부로 입자가 날리지 않도록 가림막으로 가려준다.
고압의 플라스틱 호스를 작업대에 위치시키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산소 공급 장치가 있는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다. 장갑도 최소 3개 이상을 낀다. 흡사 우주복과도 같은 복장을 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다. 적당한 정도의 압력을 맞춰준 후에 철골의 구석구석에 분사해준다. 작업장이 순식간에 미세가루로 가득 찼다. 그 압력이 얼마나 센지 1톤이 넘는 철골이 쉽게 밀려버리고 만다. 단단한 미세가루가 철과 부딪히며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그 위력을 보여주듯 불꽃이 끊이지 않는다. 안은 소음과 열기 그리고 미세가루로 가득하다. 이 극한의 악조건 속에서도 놓치는 곳 없이 꼼꼼하게 표면을 다듬어가는 작업자. 무엇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철근을 연마해 나가야 한다. 그때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인다. 매일 하는 작업이지만 매번 커다란 산을 넘는 기분이다. 너무 세네요, 이게. 아, 많이 셉니다.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 강화유리. 강화유리인데요. 지금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치고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볼이나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이 얼마나 센지 철통을 향해 분사해봤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단단한 철통이 힘없이 뚫린다. 사람이 맞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맞는다 하면은 보통 손가락이나 이런 거는 절단이 되고요. 보통 피부에 우리의 그 중요한 부위들 맞으면 실명이나 뭐 눈 같은 거 맞으면 실명 내지 아니면 사망에도 이릅니다. 철을 연마하기 위한 작업이니만큼 경도가 높은 미세가루를 살포하기 때문에 밖으로 먼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외부막을 치고 작업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내부는 캄캄한 어둠에 쌓이고 여기에 안면 보호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된다. 2명의 작업자가 한 공간에서 일을 할 경우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한 명의 작업자가 전담을 하게 된다. 한쪽 면의 작업을 마친 뒤에는 철골을 돌린 후 뒤쪽까지 작업을 해야 한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하루에 맡은 물량을 소화하는 일이 수십 년 된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다. 오로지 오랜 시간 연마된 감각과 흐트러지지 않는 정신력만을 믿을 뿐이다. 모든 면과 틈 사이를 빠짐없이 하나하나 작업해 나간다. 철골 구조물 몇 개의 작업을 끝냈을 뿐인데 벌써부터 숨이 가빠온다. 맑은 공기를 들이켜며 한숨을 돌리는데 내구성 강화를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 보통적으로 지금 이거는 페인트의 한마디로 접착력이나 또 내구성을 좀 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구를 단단히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날에는 체력 소모가 몇 배로 빨리 온다. 보통
한 40분 정도 작업을 합니다. 40분 작업하고 또 이렇게 지게차로 들어 빼고 고장장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세팅해서 하면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씁니다. 올해로 20년째 숏 블라스팅 일을 하고 있는 이익호 씨. 작업 끝에 마시는 물 한 잔이 최고입니다. 목 많이 타시겠어요, 진짜. 아, 그럼요. 오로지 혼자 일을 해나가는 숏 블라스팅 작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시간 분배와 자기 관리 그리고 안전이다. 보통 이제 안면 보호나 또 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 공급을 해줍니다. 흐릿한 어둠 속에서 고압의 호스를 들고 하루 종일 작업하다 보면 팔이 저릴 정도다. 그래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다. 블라스팅 작업을 마친 후에는 공기를 분사해서 철골에 붙어있는 미세가루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야 다음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철골을 볼 때면 그간의 노고가 말끔히 씻겨나가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단단한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철골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이게 3D 제품이다 보니까 언제나 이제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힘든 거야. 사람도 하는 일은 다 힘든 거지만은 저 역시도 제가 일이 힘은 듭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죠. 블라스팅 작업까지 마친 철골은 옆 공장으로 옮겨져 본격적인 가공에 들어간다. 설계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각자 위치로 조립이 된다. 온갖 소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귀마개는 필수다. 아니 이게 다들 현장 가면 이렇게 튼단 말이에요. 칼날 작업이라고 이거. 건물을 세울 때 전체 틀을 잡는 뼈대가 될 기둥이며 보등, 철골 구조물이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낸다. 섬세한 용접 작업을 통해 판과 판을 결합시킨다.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현장.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몸을 감싸는 안전장구에 불꽃의 열기까지 더해져 금세 땀이 비오듯 한다. 용접이 원래 어디를 할수 불리니까. 거친 철과 뜨거운 불을 다뤄야 하는 용접공. 이들에게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아까 손톱 위에 손톱 멍뜨신 거였습니까? 네, 빠지길래 하다가 안 빠진 거지. 피 밑에 손을 넘어진 거예요? 빔을 들다가 손이 찡겨서 그래. 이 물건이 나가갖고 뭐 잘 맞고 오작 없이 잘 맞고 절시 쉽게 끝나면 좋죠. 물건이 잘못 붙으면은 막 뜯어내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미안하고. 이곳에서 얼마나 정확히 생산하느냐가 원활한 설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용접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수십 년을 사용해도 거뜬할 만큼 정확하게 마무리한다. 공장에서 출하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색을 입히는 것이다. 철골을 녹슬지 않도록 하고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 칠은 필수다. 페인트는 일단 빠지면은 나중에는 나가서 하자가 생기니까 내가 안 빠지게 하는 거하고 흘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꼼꼼히 칠하는 거죠. 어느 한 공정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전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의 손길을 입어 잘 다듬어진 철골이 완성됐다. 또다시 철골 구조물 시공반에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이날 작업할 분량의 철골이 공급되고 효율적인 작업 계획을 짜느라 반장의 머릿속이 분주하다. 특히 이날은 건물의 중심 부분을 지탱할 철골이 설치되는 날이다. 스톱, 대기. 그간 작업했던 8m 길이의 자재보다
2배가 긴 철골을 다뤄야 한다. 이게 16m 500 정도예요. 16m 반. 중앙 부분에 설치됩니다. 흰 바늘인데 중앙 부분에 이제 이게 시장이라 또 이제 기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둥 없이 중간에 간이라고 길고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중앙 부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사이로 무게만 4톤이 넘는 철골을 이동시켜야 한다. 어느 때보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5m시고요. 여기 1m만. 철골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모든 작업자가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 없다. 자, 없어. 아니, 그래 좀만 가야 돼. 4층 건물의 제일 상단에 올라갈 철골. 지상에서 최대한의 작업을 끝마친 뒤에 이동시킨다. 기둥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 노프를 이리 걸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로프를 먼저 설치해준다. 준비가 다 됐으면 각자의 위치로 자리를 잡는다. 가만히 있다가 좀 이따 자연스레 가봐요. 모든 작업자가 제자리를 잡은 후 천천히 철골을 이동시킨다. 타워 크레인 기사와 철골 작업자가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기둥과 철골의 합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전체 길이가 긴 만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철골은 베테랑 숙련공도 긴장하게 만든다. 30여 분을 고전한 끝에 기둥과 철골이 맞닿았다. 육중한 철골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는다. 내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만 지킬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제 위치를 잡았다. 발 디딜 공간도 마땅치 않은 철골 위를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작업에 여념이 없는 작업자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떨림을 견뎌내고 아찔한 순간들을 지났을까. 고공 작업의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제대로 된 철골 구조물 시공반으로 거듭날 수 있다. 수십 미터 상공밑. 한 뼘도 안 되는 철골에 지탱하고 서서 더욱 단단히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작업 모습. 기사님, 저희 나오면 더 할거 내리시고. 작업자들은 마치 지상에 있는 듯 여유로운 모습이다. 하지만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균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철골의 구조를 맞추고 나사를 조이고 또 풀고. 해가 떠 있는 동안 철골 위가 이들의 일터이자 생활 공간이다. 이게 터가 멀면 멀수록 가운데가 많이 친다고. 그리고 항상 사람이 이렇게 치잖아요. 잡지를 못해요. 바람 많이 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야. 힘든 점이 어디 한둘일까. 오로지 팔 힘에 의지해 층간을 오르내리는 것부터 수톤에 이르는 철골을 이동시키고 또 고정시키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고비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함께 생명줄을 나누는 동료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작업. 이제는 눈빛만으로 척척 통한다.
업. 다시 밖으로 하면 살짝 미시고. 한 번 더. 업. 내쉬. 물 한잔 먹으러 가자고. 고된 작업 후 맞는 오아시스 같은 휴식 시간. 목마르면 이렇게 내려와서 물온도 한 잔 먹고 힘들면 내려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아이고 형 기계가 또 갖다 놨어? 이뻐. 알았어. 밥은 그다 맘만 먹고 쉬어. 아내분이세요? 네. 이렇게 전화 한번 하고 나면 어떠세요? 힘을 얻지요. 그렇죠. 하루에 기본 아침, 점심, 저녁 잘 때까지 한 5번은 해요. 가족의 목소리가 최고의 영양제다. 아직도 아파? 약은? 아빠 이따가 저녁 때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좀 태어나서부터 좀 그래. 태어나서부터 좀 많이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여기저기 그냥 골치 아프네. 딸,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세 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영칠 씨. 그중 둘째인 아들이 이름 모를 병을 앓고 있다. 뭐 일할 때는 솔직히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나는데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되면은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좋죠. 집에 가면 이제 딸들도 둘도 있으니까 아양도 많이 부리고 그 맛에 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짧게 주어진 휴식 시간에도 깊은 단잠에 빠져들 만큼 고된 철골 일.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면 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태양이 뜨거운 오후 시간. 입술만 쳐. 또다시 작업이 재개됐다. 각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다. 이게 대략 한 10kg 정도 됩니다. 볼트 조이는 작업하려고요. 이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려면 묶어야 돼요. 사람이 들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맨몸으로 오르내리기도 힘든 철골 기둥.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자재와 도구는 줄로 묶은 뒤 위에서 끌어올린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 아래층에서 일하는 작업자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도구를 옮기거나 사용할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전에 손으로 조여놓았던 볼트를 기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조여준다. 10kg에 달하는 기계를 한 손에 들고 철골 아래쪽 면의 볼트를 조이는 일은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다. 뭐 걸어 다니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일단 작업하기가 이게 조금 좀 힘들어요. H빔보다. 두 발을 지지할 곳도 마땅치 않은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자세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내부에 공간을 남겨두고 제작한 철골 구조물의 경우 일반 H빔보다 폭이 좁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더욱 높다. 넉넉지 않은 생명줄의 길이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일을 끝날 때까지는 모르죠. 들어가서 이제 쉬면 좀 취하려고 그냥 누워있다 보면은 어깨허리 뭐 안 아픈 데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뻑짝지근하니 그냥 일어나고 싶질 않죠. 근데 또 막상 또 현장에 또 나오게 되면은 조금만 움직이면은 몸이 또 금방 풀려가지고 또 아픈 걸 또 못 느끼고 못 느끼는 건지
그게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온종일 철골과 씨름하다 보면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 그래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선 지체할 수가 없다. 뼈대가 제실 안에 다져져야 건물에 살이 붙고 지붕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고된 하루의 작업이 끝났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 끝났.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 하시나요 이제?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지. 공사장 인근의 숙소. 현장이 정해지면 그 부근에 둥지를 틀고 동료들과 함께 생활한다. 1년에 수개월씩 이어지는 외지 생활도 이들에게는 일의 한 부분이다. 거의 평균 자는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되면 취침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야구 봐가면서 술도 한잔 먹어가면서 서로 팬들이 틀리다 보니까 팀들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옷에 묻은 먼지도 씻어낸다. 집에서는 아내가 챙겨줬을 일들도 이곳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은 저 뭐야 우리 요건 사장님이 세탁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싹 말려주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빨래가 끝난 동료의 옷까지 챙겨가지고 온다. 아이고 우리 착한 형님. 아이고. 야 네가 오늘 소주 한잔 사라. 여기 우리 형님이 다 그냥 다 해주니까. 저희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 3, 4년 됐죠 벌써? 알고 지낸 지는 꽤 됐고요. 네. 직장 동료이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친구이니까요. 와이프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진짜요? 우리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항상 일 끝나고 나면은 진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안전하게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일단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고픈 생각. 씻고 나면은 이제 집에 식구들 생각. 철골 구조물 시공반에 새날이 밝았다. 조심스럽게 임시 발판을 딛고 올라서는 작업자. 설치가 끝난 철골에 또 한 번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다. 지금 터치하면 터치야. 아주 욕 쓸지 말라고. 철골이 공장에서 출발해서 현장으로 옮겨지고 제 위치에 자리를 잡는 동안 녹이 슬고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가 된 후에 최종적으로 방수 페인트를 칠해준다. 윗면부터 아랫면까지 볼트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철골 시공의 전 공정이 마무리된다.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작업자가 원활하게 처리했을 때에만 철골 구조물이 한 층씩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공의 두려움도 철근의 무게도 감당해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맞았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골 구조물이 세워지게 된다.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제 역할을 다해 건물을 지탱해내고 철골 구조물 시공자는 기초를 다진다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거친 환경을 누비며 작업에 임하고 있다.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가족을 이끌 수 있으면 그게 최고. 건물을 전부 다 완공시켜놓고 내가 이 건물에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쳐다볼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껴요.